예, 김광호 교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님을 정연하시고 또 하버드 대학의 이 강사 교수도 하셨고 지금 산동대학교 1급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金光玉老师之前在首尔大学服务，然后去美国哈佛大学担任讲座教授，目前中国山东大学讲座教授。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오프 더 레코드에 해당됩니다만은 김 교수님은 안동 김씨고, 예, 그리고 안동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其实这个一个不能说的秘密，其实这金光玉老师是老家是安洞，然后他是安洞金氏。 예, 그리고 이번 회의 개최를 99% 밀어주시고 너무 바빠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김광업 전 회계학연구원 김광민 죄송합니다. 김광민 그 회계학연구원 이사님 그리고 현재는 새마을운동 조항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광민 의원의 김광민 이사장님 지금은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의 당형입니다. 근데 당형이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속말로 사촌 형님입니다, 여러분. 예,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김광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현 헷갈리고요. 김광호 헷갈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유학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그냥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극구 사행을 했는데 마지막은 이기동 회장께서 유학 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그 방면에서 유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우리 유학을 발전시키는데 또 다른 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고 김광민과 저하고 그런 사적인 관계가 여기에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학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전통적인 유학이 21세기 현대 사회에 어떤 호소력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외항의 입장에서 개인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各位专家贵宾早上好，我不是那个入学专家，而是研究东亚社会与文化的文化人类学家，所以今天我当作一个外行，要简单地改正个人的关于怎么把传统儒学跟21世纪的这个现代社会结合。 21세기에 들어서 퇴계학을 다시 찾는 까닭은 문명의 대전환기에 들어선 신시대적 상황에서 인류가 직면한 사람다움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질적 조건과 기술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퇴행적 환경을 낳는 모순적 과정을 함께 노정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과학 기술의 질주는 인간이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런 욕망까지 상상하게 할 정도로 사람의 능력과 지위에 대한 무한한 증강과 상승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과학과 기술에 종속되고 마침내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주체성이 소외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자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창조적인 추구를 시도하는 지적 능력과 평가와 성찰을 하는 도덕적인 능력,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생각의 상실 또는 생각하는 능력의 상실은 도덕과 윤리의 상실과 함께 인간다움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느낌을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능력을 고갈시킵니다. 각자는 주체성을 갖지 못한 채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맺는 그런 관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단절과 고립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단절과 고립의 시대에는 나와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사물과의 연대가 상실됩니다. 천하 불인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성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 사고와 분노와 증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일상화된 폭력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단절과 이 문명사적 이 전점에 이르게 된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존엄성, 생존의 안정과 생존 조건의 그 확보를 앞으로 아예 상실할지 아니면 그걸 다시 회복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인간 중심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간다움의 시련이라는 이러한 이름 하에서 욕망을 무절제하고 무한하게 그 실현하기 위해서 거침없고 쉼없이 다양한 기술적 방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를 개발하고 발명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being human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소리하고 세상에 대한 주체로서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 사이에 호혜적인 상호작용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면은 그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인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사고 체계와 가치에 대한 성찰적 반성과 우리가 포기해왔던 익숙한 물음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찰적 재조명의 핵심은 결국 인간다움 혹은 인간되기에 대한 물음이며 새로운 미래를 발명하기 위해서 오랜 과거, 즉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폰테스와 이제 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익숙한 것에 대한 성찰의 재조명이 필요한데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존의 익숙한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대안적 문명의 모색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동양 문명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경향도 그 하나입니다. 동방 문명은 소위 서구 문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대와 관계를 중시합니다. 곧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과 시간과 공간이 각각 독자적이고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계 속에서 전체로서의 하나를 이룬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지합일 또는 천지인합일이나 또는 인내천 등의 이러한 그 개념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들입니다. 서양의 과학 문명에 내재한 원리가 분석과 분류라고 한다면 동양적 사회의 세계에서는 통합과 융통성이 핵심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관계에 대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와 연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성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인간적 삶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됨, being human을 새롭고 진지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정 속의 존재를 말하는 것과 사람과 모든 존재의 관계를 올바로 인지할 때 비로소 그 실행의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유교에서 훈자란 완벽한 도덕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기보다는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수기의 과정에 충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훈자는 그 이상과 자세와 실천 과정 속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양적 사회 세계에서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 사물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은유하고 그리고 가문과 유추작용 이런 것 속에 다 넣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고 인간이 인간 이외의 사물과 시공과 소통하는 특별한 예술이며 그 종교의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 사회가 불과 최근에 수세기 지나지 않는 시간에 근대화의 서양식 근대화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 체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동양적인 것을 포기하고 상실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 역사에서 인간과 비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었던 그러한 문화 내지는 문명체계가 반절, 고립 또는 정신과 감정의 고갈과 함께 물질적 욕망과 이기적 경쟁 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성과 풍요를 추구하는 이러한 그 문명화는 그 대가로서 상생과 공존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추구하는 문명의 또 다른 영역을 파괴하는 야만의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인류는 문명으로서 또 하나의 야만을 배태한 것이니 인간 승리와 인간 파괴를 함께 진행하는 모순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퇴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퇴계는 모든 사회적 현상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제주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사람의 본성, 즉 착함, 선을 완벽하게 실천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출발이며 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이론적으로 탐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실천을 부단히 노력을 한 우리가 말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의 사표입니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탐구와 생활의 실천을 경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요약합니다. 이 학문이 낮은 저로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경은 완성된 인간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경지인 동시에 그것을 탐구하고 깨닫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 또는 독행하는 행위 과정입니다. 퇴계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합친 구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말과 행위가 하나였으며 배움과 실천이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사람됨, 아까 존유라고 말하는 생성이라고 말하는 being human의 과정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퇴계는 성학 10도에서 사람됨의 완성을 위한 마음을 주재하는 방법의 핵심을 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경은 탐구의 원리와 법칙이며 동시에 수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달리 말해서 경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행위이자 과정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완전함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잘못한 가능성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마음과 몸을 삼가하고 진리에 어긋나거나 인간으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생각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거부하는 복합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퇴계는 그 자연과 인간의 이치가 원래 있는데 사람이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함을 여기에 물리학은 인정자미부라고 하는 이 문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그 인간과 인간 바깥의 사물은 주 객으로 나누어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일 뿐입니다. 상호적 관계로 맺어짐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경의 출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흐트리고 흔드는 모든 유혹과 미혹 앞에서 오직 마음을 주지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단독자로서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절연 또는 단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경은 나와 나 바깥의 모든 존재, 즉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를 삼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조심하여 하나의 체계로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입니다. 여기는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은 제가 몇 가지 퇴계 선생이 지은 그 시를 몇 개를만 봐도 거기에는 동양적 이 사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물은 대상이 아니라 그 관계를 찾아내면 나와 또 다른 하나의 존재입니다. 예컨대 퇴계에 있어서 매화와 다른 하나의 객체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서만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또 다른 그 존재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경을 말할 때 이제 거경, 지경이라는 말을 하는데 거경과 지경이란 무엇인가? 그 생각과 행동을 경에 이렇게 말하면 생각은 결국 마음이고 행동은 이 몸가짐이 될 것이고 경은 우리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머물게 하는 것이 거경이고 그러한 경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지경이라고 성악시도 그 서문에 나와 있는데 지경이란 곧 생각과 배움을 겸하고 동과 정을 일관하고 마음과 행동을 합치시키고 드러난 것과 숨겨진 소위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경의 실천을 위한 자세와 방법으로서는 보고 듣기 전부터 이미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미세하고 은밀한 자리에 처해서는 성찰을 더욱 정밀하게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경이란 바로 이러한 자세이자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세는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내가 존재하는 이 사회와 자연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 대한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경, 복리, 역행은 선우 또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임, 휴먼 빙에서 인간됨으로 being human으로 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실천하는 끊임없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나는 퇴계가 경을 실천 공연한 일화 중에서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혹은 남의 자식을 죽여서
자기 자식을 살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사록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실을 가장 핵심적인 경의 솔선수범의 예로 꼽고자 합니다. 퇴계의 손자가 서울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젖이 부족하여 갓난아기는 생명이 불안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노비 중에서 젖어미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안 퇴계는 손자에게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고 편지로서 간곡하게 깨우치게 합니다. 그 노비에게는 역시 태어난 지 3개월이 된 갓난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만약 서울로 젖어미로 가게 되면은 그녀 자신의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퇴계 자신의 증손자는 영양 상태가 신통치 않아서 2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일체 경지의 예로 회자되는 이 일은 경쟁과 이기 위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행위에 특히 혈연을 위해서는 경을 배반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날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일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근사록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겠습니까? 사단이나 사물이나 충서 또는 기소 불욕이면 물시여인하라는 이런 말을 일상에서 우리가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제멋대로 바꾸고 속이고 거짓으로 꾸며대는 일이 우리 눈앞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그것인데 그걸 가지고 말을 삼느냐고 뻔뻔스럽게 휘젓고 다니는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교가 추구하는 도의 실천이 자신을 지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경을 그냥 삼가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만은 퇴계는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 행위, 즉 생각과 탐구와 실천에 이것을 결합시키는 적극성이야말로 우리가 퇴계에게서 배워야 할 가르침이요 깨우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곧 유교가 또는 유교의 도는 현실과 유리된 상황 속에 자신의 도덕성을 안주시키는 소극적 자기 수호가 아니라 사욕과 흐트러짐의 앞에서 분연히 이를 극복하는 적극적 참여이자 실천의 몸짓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왜 이 시대의 퇴계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기로 합시다. 첫째는 바로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을 탐구하는 경의 주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퇴계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조일 오적을 논하기는 쉽지만은 이를 순간순간 잃지 않고 또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신과 자세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퇴색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평가되고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통신 체계에 의해서 주어지고 대체 인간 AI에 의해서 대행된다는 이러한 동안에 인간은 아까 제가 이 오늘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생각하는 능력과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절제하고 무한한 욕망의 실천에 몰입함으로써 사회는 가치와 도덕의 혼란,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요구만 있지, 즉 내가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인간으로서 모든 동물과 식물, 사물, 자연에 대해서 군림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그런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 인간다움의 그 어떤
즉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잘 관리하고 공생해야 된다는 이런 그 인간다움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퇴계는 경을 실천복리로서 추구해야 했습니다. 거경과 지경은 인간이 추구하고 지켜야 할 진리의 핵심을 탐구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적 방법이며 행동입니다. 퇴계는 학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했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지선 그리고 경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맥락적 해석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퇴계가 실천했던 그 해석의 맥락이 현대에 와서는 왜곡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와 퇴계와의 그 소통은 어떤 방식과 맥락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들 신세대는 기존의 제도와 가치관,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지식, 정보, 기술, 라이프 스타일, 인생의 평가 방식, 그리고 기존을 아주 달리하고 동시에 단절과 고립 상태에서 그들의 삶은 예측 불허의 변화가 가져오는 불안정한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퇴계에 있어서 그 경은 단독자로서의 그 성찰과 수기가 아니라 현대적 맥락에서 해석하자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이치이며 그 속에 자신을 어떻게 위치 짓고 어떤 자세로 그 완전한 인간다움을 실천할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행동하는 과정이자 방법입니다. 즉 대상으로서의 경과 방법으로서의 경을 하나로 어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그 현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듬는 자기 성찰의 적극적인 방법이다 또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서로 단절되고 독자적이며 폐쇄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발명한 과학적 기술과 물질적 풍요와 권력에 탐닉해서 스스로 인간의 본성과 존엄을 저버리고 마침내 인간 주체성의 소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미래를 예감하는 지적 능력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상기해야 됩니다. 즉 이미 상실했다고 그리고 상당히 상실했다고 여겼던 생각하는 능력이 잘 보면 우리들 심층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하여 우월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시간과 또 일어날 가능성을 예견하는 능력, 특히 잘못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은 오직 공포, 바로 눈앞에 위험이 닥쳤을 때 비로소 도망을 가는 공포밖에 없지만 인간은 멀리 오늘 저녁에 노을을 보고 1년 후에 농사가 어떻게 잘못될 것일지도 모른다, 흉년이 올지도 모른다 라고는 이 불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인간의 그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은 생각하는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의지를 발휘하는 능력을 인간이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천만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실천하는가가 관건이겠죠. 여기서 그 핵심 결국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아까는 그냥 현대 그 신인류라고 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400~500년 전에 퇴계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했는데 그 많은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가장 핵심은 종의 개념으로서 인간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것보다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논의하는 이런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틀 안에서 비로소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미래를 만드는 이 책임을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퇴계 선생으로부터 뭘 찾을까? 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호관계의 모든 사물과 인간과의 상호관계의 넓은 통찰과 그리고 긴 시간적 안목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점차 이어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삼가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하고 조심하기, 그리고 그러함의 소홀함을 부끄러워하기를 퇴계의 경에서 배워서 터득하고 그 적극적 실천을 학습한다면 우리는 현대와 미래를 탈인간적 기술의 세계를 넘어서 참된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 이 당국자 미여 방관자 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뜨는 사람은 헷갈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살아간다고. 본인께서 유학과 퇴계학을 모른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감동적인 강의는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방관자 청보다도 더 수준 높은 강의를 주신 김광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